이 강의에서는 이제 미분방정식의 개념과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1개의 미분방정식을 이제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개의 미분방정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개, 2개 미분방정식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 미분방정식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방정식에는 리니어, 선형이라는 말, 선형과 그 다음에 non-linear, 비선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형 미분방정식 또는 비선형 미분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 비선형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종속 변수의 곱이나 곱하기나 또는 그 도함수의 곱이 존재할 경우에는 비선형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형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yx가 있는데 이 yx는 x는 그 독립변수고 y는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3x다 라고 했을 때 여기 그 식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로 yx에 곱하기 yx 프라임 미분이죠. 미분 마이너스 x제곱에 yx 이꼬르 0 이런 것은 비선형이다 이런 얘기죠. 비선형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얘기했듯이 여기 그 함수 yx와 그 다음에 도함수가 서로 이렇게 곱해져 있는 방정식, 이거는 비선형 방정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요거는 이제 그 미분 도함수인데 여기는 원함수에다가 또 종속변수가 곱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비선형이다. non-linear.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y2-는 두 번 미분한 거죠. 그 다음에 x, y 프라임 플러스 y는 sin y,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그 종속 변수의 곱이나 도함수의 곱이 그 방정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선형이고 비선형이다. 그러면 선형 방정식은 뭐냐? 선형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인데, 선형 방정식은 여기 나와 있듯이 y의 2' 플러스 y' 마이너스 2y 이꼬르 0.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그 x 독립변수나 또는 도함수의 함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곱해져 있는 것이 없고 그냥 다 분리되어 있거든.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자, 이해되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수학적으로 y, x의 2' 플러스 y, x의 프라임 마이너스 2배의 yx 이꼬르 0 이런 거죠. 그럼 여기에도 그 첫 번째 그 항에도 독립변수 x가 곱해지거나 또는 다른 도함수가 곱해지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함수나 원함수도 곱해지지 않고 독립변수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그 떨어져 있는 경우, 뭐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그 도함수, 그 다음에 2차 도함수, 그 다음에 여기는 함수, 원함수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형이라 한다. 선형, 미방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선형, 미분 방정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거는 뭐 공업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학부에서 배우는 것은 선형, 미분 방정식 풀이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비선형은 뭐 대학원 가서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식이 이렇게 식이 있는데 이 식 중에서 오른쪽 항목을 우리는 강제 함수라고 합니다. 오른쪽 항목을 강제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강제 함수가 0이죠. 이 강제 함수가 0인 것을 제차, 호모지니어스, 제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함수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강제함수가 0이 아닌 경우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제차, non-homogeneous 비제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는 선형 미분 방정식과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이제 그 종속 변수의 곱시나 도함수의 곱시 포함되어 있는 경우고, 그렇지 않는 경우, 즉 도함수, 2차 도함수, 그 다음에 원함수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식이 성립되는 것은 선형인데, 우리가 앞으로 배워들 것은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선형 미분 방정식 중에서 강제함수가 0인 경우에는 제차 미분 방정식, 강제함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비제차 미분 방정식. 뭐 여기는 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sin x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0이 아닌 경우에는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해가지고 상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해가지고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주 함수가, 종속 함수가 그러니까 yx라는 거죠. 이 yx가 단 하나의 독립 변수만인 함수. 여기는 x 하나가 하나밖에, 독립 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dt분의 dy 또는 뭐 yt라고 할 수도 있죠. dt분의 dyt의 yt는 0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함수, 도함수 있고 여기는 0이니까 얘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선형, 그 다음에 제차 미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개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2차 도함수죠. 2차 도함수가 있고, 이건 도함수에다가 또 원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sin x가 붙었으니까 얘는 비제차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비제차. 근데 여기 보면은 2차 도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개선형 미분 방정식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야? 도함수밖에 없는 경우 요거는 일개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일개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 얘는 선형 2개 강제함수가 0이 아니니까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 근데 이제 상자란 말을 대부분 생략합니다. 그래서 선형 또는 뭐 2개 선형 비제차 미분 방정식. 얘는 그렇죠? 근데 얘는 1개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은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편미분 방정식은 뭐냐면은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아까 여기는 종속 변수 하나밖에 없죠. x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상미분. 종속 변수가 뭐 예를 들어서 y는 이꼬르 xy다. 종속 변수가 2개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편미분 방정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때는 편미분 방정식일 때는 dt, dyt라는 이 d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라는 말을 씁니다. 라운드라는 말을 써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f는 뭐의 함수다? x와 y의 함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라운드 x, 라운드 f 즉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f x, y는 이꼬르 0 이런 거는 이제 편미분 제차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파이는 x와 y의 함수가 되겠죠. 하여튼 파이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파이는 x의 y 함수 해서 여기에 2차 도함수, 여기도 2차 도함수가 있는 경우죠. 그럼 얘는 선형이냐, 여기는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어떻게 할까? 얘는 선형이다 이런 얘기. 왜? 여기에 뭐 다시 다른 종속 독립변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회로 이론에서는 6장에서는 편미분 방정식이 다행히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상미분 방정식의 일개선형 제차 미방 또는 비제차, 그 다음에 이개선형 비제차 상미분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아셔야 되겠죠. 이개선형 또는 선형 이개 비제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상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이 또는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요거는 일개, 그쵸? 일개 선형, 비선형이 아니죠. 선형이고 여기에 강자함수 오른쪽이 0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제차 미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해는 어떤 것이 해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y는 exponential x, y는 2배의 exponential x 또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exponential x 이런 것들이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 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그런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우선 요거다가 이제 요거 첫 번째 거 y는 꼴 2x를 대입하면은 자 한번 dx분의 d y 대신에 2x입니다. 2x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x니까 요거죠. 요거 2x다. 그래서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죠. 자, 2x를 미분하면 1 앞에가 상수가 1밖에 없으니까 1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x를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다시 얘는 2x가 나오고 요건 그대로 써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x다 이러면,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0이 되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 즉 일개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의 y니까로 2x는 여기에 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를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즉 y는 c exponential x와 같이 임의상수 c를 포함하는, 여기 c라는 것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함수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을 일반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c가 포함된 거 요거 일반해라고 이렇게 하고,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을 일반해에 적용하여 상수값을 c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c값을 결정하면 임의의 상수를 포함하지 않게 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완전해라고 한다. complete solu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일반해를 우선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이나 경계 조건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완전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기 미분 방정식 풀이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수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전기 회로에 잘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구태여 이거 왜 이렇게 그 풀이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우리는 그 풀이 방법을 이제 그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크게 나눠서 일개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하는 데는 변수 분리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적분인자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변수 분리형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그 변수를 분리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y-라는 것은 dx의 dy를 나타내는 거죠. 도함수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y가 되고, y를 옮겨놓고 dx는 이렇게 옮기게 되겠죠. dx는 이리 가고 y는 요리 가서 양쪽을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c는 보통 그 적분상수입니다. 적분상수라고 이렇게 하겠는데, 적분상수는 다 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y가 되고, 얘를 dx를 미분하면은 얘는 적분하면 x가 되죠. x 플러스 로그 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x를 남겨놓고 이쪽으로 옮기면은 얘는 로그 y 마이너스 로그 c는 이꼬로 x가 됩니다. 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로그 c분의 y는 x가 돼 가지고 결국 얘를 변환하면은 y는 c exponential x, 즉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화가 되는 거죠. 일반화가 된다 이런 거죠. 자,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구태여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만 하면 됐지, 이거를 적분할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적분인자법입니다. 적분인자법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전류값, 우리 많이 쓰는 이제 전류값인데 얘를 한번 미분해줘요.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it가 있다면은 it는 이꼬르 0 하면 요거는 도함수가 있고 원함수가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일개 선형 제차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p라는 것을 it 앞에 p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q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강제함수가 되겠죠. 강제함수가 되고 요거는 it의 개수가 되겠죠. 요거는 개수, it의 개수입니다. it의 dt분의 dit가 아니고 여기는 개수가 안 붙어요. 여기 앞에는 개수가 안 붙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와 같이 이제 이제 dt를 다 이쪽으로 옮겨 놓고 적분인자 이거를 곱해서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it를 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해를 구하는 거죠. 해를 이제 구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개선형 재차 미분 방정식의 이제 풀이 방법입니다. 여기 아까 내가 이제 설명했듯이 dx분의 dyx-yx는 이꼴 0일 때 이 다음 같은 시험에 이 시험회라는 것은 이걸 여기다가 가정을 해서 가정회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을 해서 여기다가 대입한 다음에 그게 식이 성립하면은 그 가정에는 일반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이꼴 2x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풀어보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y는 이꼴 2 exponential x를 대입하니까 되고, 얘도 되는데 얘를 넣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기서는 요 그 exponential 지수 함수에 요게 2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 2가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x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일반에는 상수 c를 포함한 일반에는 y, x는 c exponential x다. 2x 안 된다 그랬죠. 2x도 안 되고 3x도 안 되고 마이너스 다 안 된다 그랬네요. 다 안 되고 오로지 exponential x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다 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선형 재차 미분 방정식이죠.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시험예를 더 가정합니다. y는 이꼴 exponential 3x, exponential 2배의 exponential 3x에서 이때는 요게 원함수 앞에 개수가 3일 때는 요 지수 함수가 3, 지수 개수가 3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성립이 돼요. 요게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자, 따라서 c를 포함하는 일반에는 이렇게 되겠죠. c exponential 3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아까 여기 p라는 말을 썼죠. 여기 q인데 q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dx분의 dyx 플러스 pyx는 0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일개 선형 재차 미방입니다. 재차 미방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화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화는 요 앞에 p, 요거는 3이 붙었죠. 여기는 3이 붙었으니까 여기서는 p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p긴 p인데 마이너스입니다. 왜?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성립되거든요. 그렇죠, 요게.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로 됐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px가 일반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일개 미분 방정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dt분의 dit 플러스 lr, 이거 보통 이제 그 저항값이죠. 요거 이제 인덕턴스 값입니다. 자, 이런 그 미분 방정식,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다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일반해를 구하라 하면은 우리 아까 했던 적분인자법, 변수 분리법 앞에서 했던 거 그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형태로 바꿔준 것을 이렇게 일반해를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it는 c exponential minus lrt, 이게 이제 p에 해당되니까, 그쵸? p에 해당되니까 c exponential minus lrt, 이게 바로 이렇게 일반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앞에 거 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 앞에까지는 전부 다 서론인,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했던 거를 한번 다시 이제 우리가 예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스위치가 여기 있는데 이 스위치가 A 상태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사실은 이 L에는 2분의 1 L, I 자실은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이 되겠죠. 축적이 된다 그랬죠. 축적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난 다음에 스위치를 T=0인 순간에 이렇게 닫았어요. 그러면 여기 축적된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해서 R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수식으로 구하고 스케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여기 흐르는 전류 처음에는 여기 붙어 있을 경우에는 A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전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뭐분의 뭐 R분의 E만큼의 즉 I는 R분의 E만큼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 흐릅니다. 여기 흐르고 있는 순간에 요거는 정상 상태에서는 얘가 이제 쇼트가 되는 거죠. 단락이 되지만은 에너지는 이만큼 에너지는 여기에 지금 축적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이제 또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를 B로 옮겼을 때 여기 축적된 에너지가 다시 R 회로를 통해서 방출하면서 이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그 캐패시터에 방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초기 상태라는 것은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초기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스위치가 그 B로 ON 바로 되기 직전, 그걸 우리 보통 T=0 라는 말을 쓰고 T=0 0이라는 말을 쓰고 T=0 0 플러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뭐 0에 무슨 마이너스에 있고 T가 있느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수학적인 것은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것은 수학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T=0 라는 것은 스위치를 닫기 바로 직전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T=0 라는 것은 스위치를 닫은 바로 직후, 사실 이게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물리적인 현상을 이제 나타나길 때에는 T=0 T=0 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0 그러니까 스위치를 절환했을 때, 그 L에 흐르고 있는 전류 값은 아까 얘기했죠. R분의 2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스위치가 B로 되기 직전에 또는 직후에 전류 값은 R분의 2다 이런 얘기죠. 여기 쇼트 됐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R분의 2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는 보통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미분 방정식에는 이런 그 초기 조건 값을 포함이 해야지만이 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가 B로 전환되었을 때의 전압 방정식을 이제 세우면은, 여기 흐른 전류 IT라면은 여기 전압 강하 RIT, 그 다음에 여기에 L의 전압 강하는 LDT분의 DIT죠. 전압 강하. 그래서 이렇게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 인덕터의 전압 강하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L은 나눠주고, 그 다음에 IT를 이쪽으로 두 번째니까 도함수, 원함수, 니꼬로 0 이런 식으로, 만약에 2차 도함수가 일 때는 또 맨 앞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도함수에는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붙지 않는다 그랬죠.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는 요거를 이제 아까 미분 방정식 풀이 중에 얘를 P로 놓기 위해서 그런 거죠. 따라서 얘에 대한 일반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바로 그냥 C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는 마이너스 바뀐다 그랬죠. 마이너스 LRT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해인데, 일반해에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C 값을 구해야 돼요. 여기에. 그럼 이제 초기 조건 값을 어떻게 대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는 equal 0일 때, 여기 it가 t는 equal 0일 때, 여기 0이 되겠죠. 여기 0일 때, 즉 i0가 되는 거죠. i0라는 것은 뭐 초기 값이라는 거 r분의 2거든. 그 r분의 2예요. 따라서 여기 t 대신에 0을 대입하고 여기 t 대신에 0을 대입하세요. 여기가 t 대신에, 사실은 여기 t 대신에 0이거든요. 0을 대입하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0승은 1이죠. 1. 여기에 t 대신에 1을 곱해준, 여기에 0을 곱해주니까,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 여기는 C만 남죠. C. 그쵸? 여기 없어지니까 C만 남고, 여기 I0가 요거 R2가 되니까, R분의 2가 되니까, 결국 C는 R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접분상수 C는 R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 요 R분의 요것을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요? 요 위에 있는 일식, 요 C에다 대입하는 거죠. C를 우리가 구했어요. R분의 2라는 값을. 따라서 완전해는 it는 r분의 2 exponential 마이너스 lrt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r분의 2,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는 얘가 전류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t는 equal 0인 순간에는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exponential 제로승은 1이죠. 여기에 0 대입하면은 t는 equal 0 대입하면은 r분의 2가 되죠. 그래서 t는 equal 0일 때 r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지수 감쇄 함수니까 감소하겠죠. 하여튼 뭐 시간에 L이나 R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요에 대한 수식에 대한 그래프인데, 결국은 여기 그 에너지, L에 축적된 에너지는 R을 통해서 그 방출되면서 결국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결국 이제 1개 미분 방정식, 즉 미분 방정식은 뭐냐면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회로 이론에서 하고 있는 미분 방정식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전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수식적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불행 중 다행히도 1개 미분 방정식은 다 지수함수 감쇄꼴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일반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함수라도 1개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여러분들은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는 이미 캐패시터 충방전 실험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은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1개 미분 방정식에는 완전응답이 있는데, 이 완전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재차인 경우입니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dt분의 dit 플러스 lr it 이꼬르 0이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의 exponential 3t도 될 수 있겠죠. 이거 달라할 수 있죠. 요게 값이 0이 아닌 경우는 비재차라는 얘기죠. 강제함수가 0이 아닌 거죠. 나중에 다시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강제함수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선 강제함수를 0으로 놓고 해를 구한 다음에 강제함수를 구하시면 돼요.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0일 경우에 제차만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쉬워요. 그래서 제차, 즉 강제함수를 0으로 놓고 푸는 것을 고유응답 또는 Natural Frequency, Natural Response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강제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미분항을 0으로 놓고 푸는 것을 우리는 강제응답, Forced Respons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 이 고유응답을 과도해라고 하고 강제응답을 정상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류값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요거는 정상이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는 과도 상태라 되는, 과도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정상 상태고, 그럼 캐피시터인 경우는 반대죠. 캐피시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니까 전압이 VC가, 그래서 이게 T가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는 얘는 여기 뭐 정상 상태라 그러고,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라 그러고, 요 부분 정상 상태 가기 전까지 요 부분 우리는 과도 상태라고 한다. 이러네요. 트랜전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도 응답과 정상 응답을 두 개 같이 써야 되겠지.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은 일반해라는 것, 상수 C를 포함하는 미분방정식 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재차 일반해는 과도해 플러스 정상해, 아까 여기 설명했듯이, 또는 고유응답 플러스 강제응답.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아요. 고유응답이라는 것은 Natural Response, Forced Response, 과도해는 Transient Response, Transient Solution, 정상해라는 것은 Steady State Solu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요게 같고 요게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완전해라는 것은 또 뭐냐? 완전해라는 것은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상수 C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포함한 일반해를 우리는 완전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해로 이론에서는 초기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Initial Condition. 근데 이제 전기자기학이라서는 초기 조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경계 조건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초기 조건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분방정식 개념과 이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공업 수학 시간에 이제 해야 될 내용을 이제 우선 대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미분방정식 1개 미분방정식 풀이하는 과정을 충분히 복습을 하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